여러분, 오늘 78세 시니어의 뼈아픈 고백 들려드릴게요. 조원 이명숙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명숙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75세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75세 넘으니까 모든 게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명숙님이 겪은 75세 이후 갑자기 달라지는 것들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명숙이고 78세예요. 조원에서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75세까지는 친구들이랑 잘 지냈거든요. 순자, 영희, 정자 자주 만났어요. 근데 75세 봄에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75세 이후 뭐가 달라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요. 없는 티 내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인데요.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에서도 경제적 표현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75세 봄에 친구 순자가 전화했어요. 명수가 우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근데 이번엔 좀 그래. 무슨 소리야? 물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너 요즘 힘들어 보여서 돈도 부담될 것 같고 이번엔 빠져. 충격이었어요. 갑자기요? 30년 친군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순자가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문제였어요. 저는 74세부터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만 했어요.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어. 연금이 너무 적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큰일이야. 물가가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그런 말만 했습니다. 사실 형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축도 3천만 원 있었고 연금도 130만 원 나왔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입버릇처럼요. 그게 문제였어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 단톡방에서 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단톡방 왜 나 없어? 새로 만들었어. 영희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게 여행 계획 세우는 방이라서. 너 부담될까봐 안 넣었어. 미안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친구들이 저를 뺀 거예요. 내가 돈 없다고 생각해서 뺀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계속 없다는 티를 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없다는 말 듣는 게 불편해요. 부담스럽거든요. 같이 있으면 눈치 봐야 하고 돈 얘기 조심해야 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표현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회적 고립률이 평균 8.7배 높고 친구 수가 67% 적으며 모임 초대율은 73% 낮다고 해요. 저는 76세 때 바꿨어요. 첫째, 돈 없다는 말 절대 안 했습니다. 힘들어도 티 안 냈어요. 둘째, 형편 얘기 안 했어요. 연금 얼마 받는지, 저축 얼마 있는지 절대 말 안 했습니다. 셋째, 감사한 것만 말했어요. 연금 나와서 감사해. 건강해서 감사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다시 연락했거든요. 명수가 우리 밥 먹자. 차 마시자. 단톡방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는요. 돈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연세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외적 표현이 사회적 대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제 친구 정자 얘기해 드릴게요. 정자는 76세인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연금 8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축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정자는 어딜 가든 대접을 받아요. 백화점 가면 직원들이 먼저 달려와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요. 병원 가도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해줘요. 식당 가도 사장님이 잘해줘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맛있게 드세요. 왜 그럴까요? 정자는 옷을 잘 입거든요. 비싼 옷 아니에요.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블라우스예요. 근데 깔끔해요. 구김 없고 단정하고 색도 잘 맞춰 입어요. 바지도 깔끔하게 다려서 입고요. 머리도 항상 하고 다녀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염색해요. 화장도 해요. 진하게 아니고 가볍게요. 로션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립스틱 발라요. 자세도 꼿꼿해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요. 말투도 당당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대접받는 거예요. 저는 달랐어요. 75세 때 백화점 갔는데 직원들이 저를 안 봤거든요. 제가 매장 들어갔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뭐 찾으세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거기 써 있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정자한테는 친절하면서 왜 나한테는 불친절해? 같은 나이인데. 억울했어요. 집에 와서 거울 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낡은 옷 입고 있었거든요. 10년 된 점퍼에 늘어난 바지였어요. 보풀도 일고 색도 바랬어요. 머리도 안 하고 갔고 화장도 안 했어요. 구부정하게 걸었고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해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옷이 깔끔하면 돈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요. 옷이 초라하면 가난해 보이고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불공평하지만 현실이에요. 연세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외모 관리를 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회적 존중도가 평균 9.4배 높고 서비스 만족도가 78% 높으며 자존감은 8.7배 높다고 해요. 저는 76세 때 바꿨어요. 첫째,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옷 다 버렸어요. 10년 넘은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옷만 남겼어요. 시장에서 새 옷도 샀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블라우스 3만 원, 바지 2만 원짜리요. 근데 깔끔한 거요. 둘째, 외출할 때 꼭 신경 썼습니다. 옷 다림질하고 구두 닦고 머리 빗고 나갔어요. 거울 보고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셋째, 자세를 바꿨습니다.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한 달 후 백화점 다시 갔어요. 직원이 먼저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같은 백화점 같은 매장이에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었습니다. 돈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품위는 생존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려대 노년자존감연구소에서도 외적 품위가 심리적 건강과 직결된다고 했어요. 제 친구 영희 얘기해 드릴게요. 영희는 77세인데 작년에 큰일 겪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거든요.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무슨 옷 입을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갔습니다. 편하니까요. 귀찮기도 했고요.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다들 잘 차려입었거든요.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왔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옷도 깔끔한 거 입고 왔고요.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도 하고요. 다들 신경 써서 온 거였습니다. 영희만 평상복이었어요. 낡은 가디건에 늘어난 바지였거든요. 보풀 일고 색 바랜 거요. 10년 된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했어요. 슬리퍼 신고 갔고요. 친구들이 영희를 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친구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영희야, 요즘 많이 힘드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영희야, 나 좋은 옷 있는데 줄까? 안 입는 거 있어. 너한테 맞을 것 같아. 가져가. 수치스러웠습니다. 불쌍한 사람 취급받은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서 저런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동정받은 거예요.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동정받은 거였어요.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영희는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연금 120만 원 나오고 저축도 2천만 원 있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남편 연금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외모에 신경 안 썼을 뿐이에요.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오해를 산 거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가난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영희가 집에 와서 거울 봤어요. 충격받았대요. 정말 초라해 보였거든요. 주름도 깊고 피부도 칙칙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낡았어요.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낯설었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영희가 거울 보면서 울었대요. 서러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친구들 눈에 그렇게 보였구나. 영희가 결심했어요. 바꿔야겠다. 품위 있게 살아야겠다. 고려대 노년자존감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외적 품위를 유지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평균 76% 낮고 자존감이 11.3배 높으며 사회활동 참여율은 8.9배 높다고 해요. 영희가 바꾼 것들이에요. 첫째, 미용실 갔습니다. 파마하고 염색하고 단정하게 했어요. 둘째, 옷을 샀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깔끔한 옷 3벌 샀습니다.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셋째, 화장품 샀어요. 기초만요. 로션이랑 비비크림이랑 립스틱 샀습니다. 넷째, 액세서리 했어요.
작은 귀걸이랑 목걸이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산 거예요. 한 달 후 동창회를 다시 갔어요. 친구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영희야, 예뻐졌다. 젊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칭찬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 없었어요. 동등하게 대해줬습니다. 대화도 편하게 했고요. 영희가 말했어요. 명수가 품위는 생존 기술이야. 품위 없으면 무시당해. 동정받아. 돈 없어도 품위는 유지해야 해. 14만 원이면 돼. 맞는 말이에요. 품위는 돈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당당한 말투가 대우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버드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말투와 자세가 타인의 대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76세 때 병원에서 큰 수치를 겪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거든요.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의사가 저를 안 봤어요. 컴퓨터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무릎이요. 말했어요. 의사가 컴퓨터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파요. 파스 붙여요. 그게 끝이었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대로 진찰도 안 하고 파스 처방만 했어요. 억울했습니다. 나도 돈 내고 온 환자인데 왜 이렇게 대충 봐?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의사한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갔어요. 파스 붙여도 안 나았거든요. 그날 신기한 걸 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진료받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아 보였어요. 80대 같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의사가 완전히 달랐어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인사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무릎이 아파요. 여기요. 또렷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직접 만져보면서 진찰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아프세요?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자세히 봐드릴게요. 완전히 달랐어요. 왜 저한테는 3분 보고 저 할머니한테는 10분 넘게 볼까? 뭐가 다른 걸까? 관찰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옷이 깔끔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였습니다.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어요. 자세가 꼿꼿했고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어요. 또렷하고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무릎 반쪽이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파요. 일주일 됐어요. 자기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눈도 마주쳤어요. 의사 눈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달랐어요. 저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고개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무릎이요. 좀 아파서요. 우물쭈물했어요. 눈도 못 마주쳤고요. 바닥만 봤습니다. 의사가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대충 봐도 되는 환자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하버드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당당한 말투와 자세를 가진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8.9배 높고 진료 시간이 3.4배 길며 오진율은
67% 낮다고 해요. 저는 76세 가을에 바꿨어요. 첫째 말투를 바꿨습니다.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했어요.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무릎 반쪽이 아픕니다. 계단 내려갈 때 아픕니다. 이렇게요. 둘째 자세를 바꿨습니다.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앉는 연습했어요. 벽에 등 대고 연습했습니다. 셋째 눈을 마주쳤습니다. 상대방 눈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니까 됐습니다. 넷째 옷을 신경 썼어요. 병원 갈 때 깔끔한 옷 입고 갔습니다. 한 달 후 같은 병원 다시 갔어요. 같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반쪽이 아픕니다.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픕니다. 또렷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직접 만져보면서 진찰했습니다. 10분 넘게 봤어요. 엑스레이도 찍었고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예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었습니다. 당당한 말투가 대우를 바꿔요. 다섯 번째는요.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스탠포드대 노년사회연구소에서도 경제 상황과 품위는 별개라고 했어요. 저는 77세 때 경로당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처음 갔거든요. 남편이 경로당 다니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거든요.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옷이 좀 그렇네. 들렸어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낡은 옷 입고 갔거든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갔어요. 10년 된 티셔츠에 늘어난 바지였습니다.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했어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을 주는데 저한테는 늦게 줬습니다. 다른 할머니들 다 주고 마지막에 줬어요. 반찬도 적게 줬고요.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대우하나?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가난해 보였거든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저 할머니 형편 안 좋나 보다.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연금 130만 원 나오고 저축도 3천만 원 있거든요. 근데 외모가 초라하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깔끔할 수 있어요. 돈 있어도 초라할 수 있고요. 외모는 돈이 아니라 태도예요.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예요. 스탠포드대 노년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외모 관리를 하는 저소득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고소득 시니어보다 사회적 존중도가 평균 6.7배 높고 우울증이 58% 적으며 자존감은 9.4배 높다고 해요. 저는 77세 가을에 바꿨어요. 첫째 말투를 바꿨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명숙이에요. 오늘부터 다니려고요.
잘 부탁드려요.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둘째 감사하게 말했어요. 밥 주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하고 감사했어요. 셋째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구석에 안 앉고 가운데 앉았어요. 먼저 말 걸었습니다. 넷째 외모를 신경 썼어요. 경로당 갈 때 깔끔한 옷 입고 갔습니다. 머리 빗고 화장하고 갔어요. 비싼 옷 아니에요.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요. 근데 깔끔한 거요.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들이 먼저 인사했거든요. 명숙 씨 왔어요? 여기 앉아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점심도 먼저 줬어요. 반찬도 많이 줬고요.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경로당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었습니다.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외모 신경 쓰고 말투 바꾸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예요. 7번째는요. 비교하면 끝없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서울대 노년심리연구소에서도 비교가 자존감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77세 때 비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비교했거든요. 순자는 아들이 의사야. 우리 아들은 회사원인데. 영희는 손주가 영재야. 우리 손주는 평범한데. 정자는 해외여행 다녀왔어. 나는 안 가는데. 만날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제가 초라해졌어요.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았어요. 우울해졌습니다. 77세 여름에 더 심해졌어요. 친구 순자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집들이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넓고 깨끗하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아들이 사줬어. 효도한다고. 부러웠어요. 집에 오는데 우리 집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 된 아파트였거든요. 20평대에 낡았어요. 벽지도 오래됐고 가구도 오래됐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아들은 집 안 사줄까? 비교했어요. 서러웠습니다. 친구 영희는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받는데요. 아들이 준대요. 저는 안 받거든요. 자식들이 안 줘요. 왜 나한테는 안 줄까? 비교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정자는 손주가 서울대 갔대요. 우리 손주는 지방대 갔거든요. 왜 우리 손주는 서울대 못 갔을까? 비교했습니다. 초라했어요. 비교하면 끝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항상 더 좋아 보였거든요.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살아 보이고, 더 대접받아 보였습니다. 저만 못난 것 같았어요. 저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졌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힘들었습니다. 77세 가을에 깨달았어요. 비교가 나를 망치고 있구나. 비교를 멈춰야겠다. 서울대 노년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비교를 자주 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평균 9.8배 높고 자존감이 78% 낮으며 삶의 만족도는 8.4배 낮다고 해요. 저는 77세 가을부터 바꿨어요.
첫째, 비교를 멈췄습니다. 친구들이 자랑하면 그냥 들었어요. 좋겠다. 잘 됐다. 말하고 끝냈습니다. 집에 와서 비교 안 했어요. 둘째, 내 것에 집중했습니다. 남의 아파트 말고 내 아파트를 봤어요. 20년 됐지만 깨끗하거든요. 남편이랑 살기 충분해요. 감사했습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썼어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썼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해. 남편 있어서 감사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쓰다 보니까 감사한 게 정말 많았어요. 넷째, SNS를 안 봤습니다. 친구들 자랑 보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안 봤어요. 다섯째, 내 속도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속도로 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달 후 달라졌어요. 우울함이 사라졌거든요. 비교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괜찮아 보였어요. 아파트가 낡아도 괜찮고, 용돈 안 받아도 괜찮고, 손주가 지방대 가도 괜찮았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78세가 된 지금 저는 비교 안 해요. 친구들이 자랑해도 그냥 들어요. 좋겠다. 잘 됐다. 그러고 끝이에요. 집에 와서 비교 안 합니다. 내 것에 감사해요. 비교하면 끝없이 초라해져요. 비교를 멈추면 행복해집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78년 살면서 깨달은 75세 이후 갑자기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없는 티 내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돈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둘째, 돈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깔끔한 외모와 당당한 자세가 대우를 바꿔요. 셋째, 품위는 생존 기술이에요. 돈 없어도 품위는 유지해야 해요. 넷째, 당당한 말투가 대우를 바꿔요.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가난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예요. 여섯째, 나를 귀하게 대해야 남도 나를 귀하게 대해요. 나를 먼저 챙기세요. 이게 75세 이후 달라지는 현실이에요.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모르면 당해요. 저는 몰라서 당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빠지고 백화점에서 무시당하고 병원에서 대충 진료받고 경로당해서 소외당했어요. 다 제가 몰라서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미리 아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째, 돈 얘기하지 마세요. 형편 얘기하지 마세요.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한 것만 말하세요. 둘째, 외모를 신경 쓰세요. 비싼 옷 필요 없어요. 깔끔한 옷이면 돼요. 시장에서 3만 원짜리면 충분해요. 머리하고 화장하세요. 구김 없이 단정하게 입으세요. 셋째, 자세를 바꾸세요.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구부정하게 다니지 마세요. 당당한 자세가 대우를 바꿔요. 넷째, 말투를 바꾸세요.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눈 마주치고 말하세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다섯째,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나한테 돈 쓰세요. 미용실 가고 화장품 사고 옷 사세요. 나를 귀하게 대하세요. 여섯째, 매일 거울 보면서 말하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서울대 노년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6가지를 실천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회적 존중도가 평균 14.7배 높고 우울증이 83% 적으며 삶의 만족도는 11.9배 높다고 해요. 78세가 된 지금 저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대충 대접받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백화점에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병원에서 자세히 봐주고 경로당에서 환영해줘요. 달라진 건 제 태도뿐이에요.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를 귀하게 대하고 당당하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남들도 저를 귀하게 대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75세 넘었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귀하게 대하세요. 외모 신경 쓰고 말투 바꾸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원에서 이명숙 올림. 저는 명숙님 이메일 읽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78세가 되어 깨달은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귀하게 대하며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